아, 허리가 뻐근하네. 허리가 뻣뻣해서 그런가? 아, 허리 스트레칭하면 괜찮아지겠지? 둥두둥두둥. 안녕하세요, 아로진TV 사역코치 재영코치입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를 늘리는 스트레칭이 오히려 당신의 허리를 망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받지만 다시 허리가 불편해져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올바른 해결 방법을 배워봅시다. 허리는 애초에 유연성이 좋은 관절이 아닌데요. 허리의 유연성을 늘리고자 하는 스트레칭이 오히려 허리를 망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척추는 목부터 꼬리뼈까지 총 26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 흉추와 요추 파트를 살펴볼게요. 신전의 각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흉추는 20도, 요추는 15도, 총 35도의 신전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회전의 양을 볼게요. 흉추에서 35도, 요추에서 5도 회전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흉추가 나와야 하는 가동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추가 무리해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척추 사이에 압력이 증가돼 디스크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흉추를 깨워야 하는데 애초에 유연성이 좋지 않은 허리만 늘리고 있는 것이죠. 허리 스트레칭이 독이 되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똑같은 업무를 보고 움직이질 않아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움직여야 할 흉추가 뻣뻣하게 굳으니 아무런 일을 하지도 않는데요. 흉추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애꿎은 요추만 일을 부담하게 됩니다. 흉추에서 35도만큼 회전 동작이 나와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으니 회전에 취약한 허리가 비틀리게 되는 것이죠. 군대에서 목봉 체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되게 열심히 받치고 있는데 뒤에처럼 똑바로 안 받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사람이 이 한 사람의 목까지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 몸에 있는 척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흉추가 일을 안 하면 나머지 목이나 허리에서 일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개별 관절이 아닌 전체 관절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조지게 되면 척추의 압력이 높아져 디스크에 손상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잠들어 있는 흉추는 깨우고 허리를 강화하는 운동을 배우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인데요. 캣카우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척추는 안정성과 분절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캣카우 동작을 통해서 척추의 분절 움직임을 연습해 볼게요. 이 동작은 고관절의 굴곡과 신장과 함께 목의 움직임까지 함께 써야 하는데요. 등에서 움직임이 잘 안 나올 경우 허리와 목에서 움직임이 과하게 만들어집니다. 어깨부터 손까지 수직, 골반부터 무릎까지 수직. 내쉬는 호흡에 양쪽 대퇴골을 모아주며 좌골이 열린다 생각해 볼게요. 꼬리뼈를 올리며 천장을 바라봐 주세요. 천장을 바라보며 호흡을 한 번 더 마셔줍니다. 흉곽이 열리며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한 번 더 만들어 주세요. 호흡을 뱉으며 두 다리를 모아 조는 느낌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꼬리뼈를 아래로 말아줍니다. 시선은 배꼽을 봐주세요. 척추를 둥글게 말아줍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척추의 가동성을 늘려줄 수 있고요. 굽혔다 펴는 동작에서 복부에 조절하는 힘을 기를 수 있어요. 두 번째, 흉추 회전 동작을 만들어 볼 겁니다. 경추에서는 80도, 흉추에서는 35도, 육추에서는 5도, 총 120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동작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흉추를 깨워봅시다. 네발기기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발끝을 내리고 골반 방향으로 앉아주세요. 양손으로 바닥을 밀어 골반을 고정해주세요. 허리가 못 움직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후 정수리에서 누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 생각해주세요. 척추가 길어지게 만들어주세요. 척추에서 경추가 가장 많은 회전 동작을 만들게 됩니다. 등뼈에서 움직임이 안 나오면 목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손으로 목덜미를 감싸 잡아서 목을 고정해주세요. 몸통을 안쪽으로 회전시키며 팔꿈치를 바닥에 가깝게 만들어주세요. 바닥을 지탱하는 손으로 바닥을 밀며 몸통을 회전해줍니다. 이거는 주의하세요. 허리가 같이 돌아가거나 목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재용 코치님이 알려준 동작 잘 따라 하셨나요? 이번에는 제가 허리의 안정성을 만들어줄 동작을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동작으로 버드독이라고 하는 동작을 배워볼 겁니다. 양손을 바닥을 짚어서 네발기기 자세를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이때 중요한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 해볼게요. 양쪽 어깨가 모이지 않도록 바닥을 밀어내기, 목이랑 허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턱이랑 허리를 당기고 있기, 팔꿈치를 겨드랑이 쪽으로 쪼아주기, 손은 앞쪽으로, 발은 뒤쪽으로 밀어내는 힘을 주고 있기. 이렇게만 하더라도 온몸에 힘이 들어온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손과 발을 교차로 들어 올릴 겁니다.
손과 발을 교차로 들어 올렸을 때 몸통이 회전되지 않도록 자세를 유지하면서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뻗은 손과 발을 따라서 우리 몸통의 후방사선 시스템이라고 하는 광배근, 허리, 엉덩이 이렇게 후방사선 시스템이 사용이 됩니다. 반대팔은 무너지지 않도록 바닥을 계속해서 밀어주고 계시면 어깨 견갑대의 안정성 또한 잡을 수 있습니다. 동작을 하실 때 허리가 둥그러진다거나 끼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허리 위에 공이 있다 생각하고 동작을 진행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사이드 플랭크 동작을 배워볼게요. 우리 몸의 측면 안정성을 만들어줄 운동입니다. 우선 옆으로 누워주시고요. 위에서 봤을 때 무릎, 엉덩이, 어깨, 머리까지 수직이 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바닥을 지탱하는 팔은 어깨가 무너지지 않도록 바닥을 밀어주고 있을 겁니다. 기랑 어깨가 멀어지게 해주시고요. 어깨가 앞쪽으로 밀리게 된다면 좋지 않으니 어깨가 앞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넣어주시고 바닥에 고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손은 골반 위를 얹어주시고요. 엉덩이를 위쪽으로 들어서 버틸 겁니다.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무릎, 팔꿈치는 바닥을 밀고 있을 거고요. 허벅지 바깥쪽부터 옆에 엉덩이, 옆구리, 그리고 내 갈비뼈 라인까지 측면으로 힘이 들어온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무릎을 접어서 하는 사이드 플랭크가 쉽다면 다리를 뻗어서 진행할 경우 동작의 난이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혹시나 사이드 플랭크 동작을 했을 때 어깨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바닥에다가 블럭을 깔아서 진행을 할 건데요. 블럭을 깔아서 진행할 경우 어깨는 90도로 열리기 때문에 훨씬 극상근에 부담이 안 되는 사이드 플랭크 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의 측면 밸런스가 깨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몸통의 측면 안정성이 안 좋을 경우 한쪽 다리를 들었을 때 몸통이 옆으로 빠지는 등 안정성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측면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면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더라도 몸통에 체중 이동 없이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밖으로 빠지게 되고 몸통의 측면 안정성이 안 좋을 경우 몸통 또한 옆으로 기울이게 될 겁니다. 방금 알려드린 사이드 플랭크 동작을 3세트 10초를 목표로 해보시고요. 시간을 늘려서 20초, 30초 늘려나가 보시면 됩니다. 1분 이상씩 버틸 필요는 없으시고요. 30초 정도 버틸 수 있다면 다른 코어 운동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 잘 배우셨나요? 허리가 뻣뻣하다면 무작정 허리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흉추는 가동성, 요추는 안정성 이렇게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허리 건강이 10년은 더 젊어지실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운동 길잡이 역할을 하는 아로진TV 재용코치 서영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